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30대 유튜버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거를 이제 금지해요. 그죠? 그러면 15년에서 20년 더 불이익하게 됐잖아요. 근데 반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쌍방 항소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만 이제 항소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적용이 되죠. 그럼 15년 밑으로 선고가 돼야 되겠죠. 피고인들 입장에 밑죄 본전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해도 어떤 경우에 이제 그래서 검찰이 항소할 때, 아니 자기 국가가 잘못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원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항소를 해야 돼요. 쌍방 항소를 해야 이제 이 피고인에 더 유리하게 작용 안 하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죠, 검찰이. 그다음에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더 올라갔다. 대부분은 이제 더 내려갈 걸 예상하고 이제 피고인들이 항소를 많이 한다.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어렵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뭐 좋게 사귀다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질 수 있죠.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는 통하면, 요새 뭐 이렇게 다른 동물들한테 없는, 짐승들한테 없는 인간의 욕망이 소유욕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찾아가서 살해했다. 30대 유튜버 누군지 모르죠, 저는. 근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서 20년이 선고됐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원심에서 1심이죠. 15년을 선고했는데 원심 파기하고 더 약하다는 20년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심은 1심에서 뭘 고려했냐면 3천만 원 형사 공탁했다. 이 피고인 유족 있잖아요. 유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합의 안 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친이니까 딸이겠죠. 우리 딸의 목숨값이 이 돈으로 환산되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합의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엄벌을 요구를 할 건데, 요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돼도 몰라도 이 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저번에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이제 스토킹 범죄 제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잘된 방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형사공탁했다. 그리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을 초과하는. 뭐 다른 뭐가 있었다는 거죠. 형사처벌 전력이 있긴 있다. 그러니까 벌금 얼마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른 동종의 어떤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럼 이종에 뭐 다른 거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뭐가 있었는데, 이건 심지어 동종 뭐 있었을 수 있어. 근데 또 여기서 봐주려고 막 논리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징역형은 없지 않냐? 벌금 초과하는 게 징역인데 징역은 없지 않냐. 근데 벌금을 얼마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건 웃긴 게, 보통 초범이거나 2, 3범 이렇게 갈 때까지 벌금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주기 위한 이 논거를 찾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놓고 15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깎아주려고 변호인도 그런 주장을 했을 거고, 그래서 공탁을 했다. 벌금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과도 벌금형 전과밖에 없다, 이런 건데 약간 좀 그렇죠. 초범인 걸 고려해서 이제 벌금을 했을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재범 3범쯤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또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 근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 2심에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유족들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저한테 이대로 가면은 가해자 피고인이 뭐 풀려날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벌 탄원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정무적으로는 전에 그런 것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피해자하고 그 피해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이제 가족들이 이런 탄원서나 진정서나 이런 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낸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도 기본적으로 이제 엄벌을 하는 원고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피고인이 가볍게 처벌되고 하는 거는 도저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는 걸 보면은 좀 약간 사후적이긴 하지만 위안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제 3천만 원 그런 돈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오전 10시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새벽에 가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받는다? 이제 뭐 혐의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거의 상고는 안 했으니까 그 상고했는지 대부분의 상고했는지 여부는 모르니까 아무튼 이 범죄 사실이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요즘 이별 통보한 여친에 대해서 이제 이건 살해를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뭐 여친이 자기가 입원을 했는데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친구 동원해가지고 차에 막 감금해가지고 막 납치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제 뭐 벌금형 선고된 것도 있고 또 이별 통보한 격분해가지고 여친 데이트 폭력 행사한 남성들이 일단 이제 징역형.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건 이제 더 심하게 이제 가해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동하는 제가 본 기사는 그거였어요. 그 몽골 여성이었나 피해자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가해자는 40대였고 이제 가해자가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친구 동원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제 대구였고 가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인가 거기는 경기도에 있는 그 피해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이 112에 신고를 해서 중간에 멈춰진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게 119가 출동해서 검거가 되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벌금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주로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되죠. 그래서 또 이게 보니까 뭐 가위로 마구 때리고 옷을 벗게 하는지 죽여버리다 협박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헤어지자고 하면은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얘기하면 뭐 제가 오지랖인 것 같고 아무튼 이별 통보한 여친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함이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